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공간 좌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. 자, 앞서 우리가 배웠던 평면 좌표, 바로 2차원인데요. 자, 여기서 배웠던 점과 좌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선, 원, 도형의 이동 이런 걸 살펴봤거든요. 자, 이것을 한 차원을 높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단원에서는 차원을 확장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. 자, 차원을 확장해 간다 이런 것이죠. 이래서 1차원이다 이러면 바로 수직선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x축을 생각했을 때 그 한 점 있고 한 점의 좌표가 뭐 x1이다 이렇고 또 한 점이 x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돼요? 뭐 x1 마이너스 x2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평면에서 표현한다면 평면을 표현하려면 이 좌표축이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. 이렇게 x축과 y축 두 개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의 위치는 바로 x, y 이 x좌표, y좌표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러면 3차원 바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x축, y축 당연히 수직으로 만납니다. 여기 대해서 공간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의 축, z축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의 어떤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나타날 수 있겠죠. 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제 그것을 차원을 높여갈 때 사실 또 같은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어가는 이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살펴보면 됩니다. 자, 먼저 첫 출발점은 당연히 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어떤 점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문제이거든요. 자,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표축이 필요합니다. 좌표축 바로 x, y, g축이 필요한 거죠. 이렇게 x축, y축, g축 얘네들은 서로 다 직교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나게 되고요. 이렇게 좌표축이 있는 공간을 좌표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. 거기서 또 위치를 좌표 그래서 3차원이니까 이제 공간 좌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, 여기서는 당연히 공간을 3차원에서의 공간을 나타내니까 그것을 하나를 떨어뜨리게 되면 평면을 같이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 평면들은 두 개씩 짝지어서 XY로 이루어진 XY 평면, YG 평면, 또 GX 평면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게 되고요.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각각 평면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우리가 공간에서의 어떤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공간 좌표가 필요하게 되고요. 자, 이 점의 ABC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점이 각각의 평면상에 나타나지는 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 축과 만나는 점에 바로 좌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좌표로부터 출발을 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기하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. 두 점 AB 이 A점이 바로 X1 이제 Y1 G1 또 B가 X2 Y2 G2 이렇게 나타나면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. 자,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공간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2차원 평면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러면 B라는 거를 쭉 내려서 P점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거는 XY 평면과 바로 평행한 평면이 되겠죠. 그러면 바로 요 거리가 바로 되는 거죠. 여기 거리. 그러면 이거는 P라는 점의 좌표는 바로 X2, Y2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G2는 똑같은. 따라서 여기서는 G1이죠. G1하고 똑같은. 그래서 이 A와 AP, 선분 AP의 거리는 바로 X1, Y1과 바로 X2, Y2 사이의 어떤 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앞서 평면 좌표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게 되는 거죠. 루트 바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.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나고요. 자, 이거를 찾게 되면 이 거리와 바로 이 BP의 거리 바로 이게 뭡니까? G2 마이너스 G1이 되겠죠. 그죠?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역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면 선분 AB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하나가 그대로 늘어나겠죠. 자, 그래서 G2-G1이 결합된 이런 형태가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2차원에서 보았던 모양에서 하나가 더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. 쉽죠? 원점하고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
루트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 형태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같은 방식으로 내분점과 외분점 볼 수 있는데요. 우리가 공간상에서 A점과 B점 사이를 선분 AB를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,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? 이거를 역시 XY 평면, 이 XY 평면에 그대로 쭉 내리게 되면 A 프라임, B 프라임 이렇게 나눌 수 있죠. P 프라임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곧 뭐가 됩니까? 결국은 X1, Y1과 X2, Y2의 평면상의 내분점에 해당하는 거죠. 그럼 바로 이 앞부분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.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런 형태가 되고요. 요걸 그대로 G하고 같이 연결한다면 똑같이 하나가 늘어나는 형태로 같은 모양으로 중점의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로 외분점도 똑같이 이만큼 평면에서 나타난 형태 그대로 M-N분의 MX2-NX1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하나가 더 늘어나는 형태. 그래서 2차원에서의 규칙이 그대로 3차원으로 확장된다는 것 역시 똑같은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평면에서 바로 원이었잖아요. 이 평면에서 원이 바로 3차원에서는 공간에서는 바로 9가 되는데요.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. 9의 정의라는 것은 한 점을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, 여기서는 거리가 R이 되는 그런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겠죠. 그게 바로 9로 확장이 될 테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뭡니까? 이 CP의 거리가 바로 R 되는, 그럼 CP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이거였겠죠. 루트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 플러스 g-c의 제곱, 이것이 바로 R이 되는 형태잖아요.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난 바로 9의 방정식이 나타나는데, 이것도 가만히 보면 원의 방정식에서 그대로 하나가 그대로 늘어난 형태가 되는 거죠. 자, 중심이 원점일 때 똑같은 아이디어 이렇게 됩니다. 자,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로 공간에서 볼 거는 이 차원이 확장되는 개념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요. 이 확장되는 아이디어가 그대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적용되는 거를 확인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, 5차원 이런 개념들도 하나의 어떤 요소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. 수학적으로 본다면.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계산 공식도 똑같이 확장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는 차원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같은 방식으로 다 찾을 수 있게 됩니다.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.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